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갔다. 사전투표에 많이 갔다.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상관계수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그리고 이 사전투표 선호도죠. 이제 사전투표를 할 확률, 그런 것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은 의미 있는 상관계수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상관계수,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0.7을 넘게 되면은 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correlation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입니다. 그냥 아무 지역 불문하고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일 득표보다 사전 득표율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플러스 12.5%, 이제 미통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2.5%입니다.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미통당 표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훔쳐갔다. 이렇게 바로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런데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이 맞으려면은 아까 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사전 투표 이제 선호도 간에 어떤 상관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관악구 신림동이 옵시다. 거기는 이제 호남 사람도 많이 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은 사전 득표를 이제 훨씬 많이 했어야 됩니다. 즉, 통상적 평균보다 이제 많이 했어야 되고, 반대로 강남으로 갔을 경우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 득표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이든 강북이든 평창동이든 구기동이든 관악구 신림동이든 구로든 대방동이든 무차별적으로 플러스 12.5%,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 높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로 가 있습니다. 이 무차별성을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공병호 TV에 이제 나오신 분인데, 익명의 이제 학자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이름을 공개할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K모 학자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이 사전투표 선호도 간에 이제 사전투표를 갈 의향, 그것 간에 이제 상관계수를 뽑아보니까 0.07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관계수가 의미 있으려면 0.7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0.07이라는 이야기는 상관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볼리비아에서 이 상관계수가 무려 0.94가 나왔습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가 0.94가 나왔습니다. 즉, 프리리미너리 보트랑 이 파이널 이제 20% 깐 거랑 그것이 이 상관계수가 0.94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MIT도 그렇고 아마 미베인 교수도 이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부정의 표 자체가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2만 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한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늦게 투표하는 확률, 가난한 사람들이 퇴근을 해서 늦게 투표하고 늦게 개표하는 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하게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6년도 이제 20대 총선에서도 정규 분포가 이제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사전과 당일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표본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사전에서 무려 1170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편차가 거의 없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려 12.5%의 편차를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상관계수가 0.07입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0.07이라는 상관계수가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MIT의 이제 볼리비아 선거 연구 결과를 보면서 MIT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이 통계 분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혹시 학자분이 계시거나 정치학 학자나 혹은 다른
다른 학교에 계신 분도 괜찮은데, 저는 대학 떠난 지도 오래됐고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 MIT 일렉션 랩에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MIT가 볼리비아 분석한 방식을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MIT 역시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MIT 이 분석은 즉 이 코릴레이션을 발견하는 이 미뱅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릴레이션을 발견해서 그 값을 구해내서 의미 있는 값을 찾아서 이제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건데 MIT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통계 분석을 그대로 밟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 21대 총선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는 결단코 이 대한민국 전체 역사로도 존재한 적도 없고 이 전 세계 역사로도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자연적인 질서나 패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나 이병태 교수, 이경정 교수,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이 통계학적으로 풀어내면은 상관계수는 0.07이 나오게 됩니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통계학은 파워풀한 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